이쿠사가미, 전쟁의 신, 이 시대를 움직이는 섬뜩한 실존 인물 3명이 등장합니다. 냉철한 설계자 오쿠보 도시미치, 잔혹한 집행자 가와지 도시요시, 그리고 죽음의 전령 마에지마 히소카. 보신전쟁, 일본판 오징어 게임 이쿠사가미, 전쟁의 신, 시대 배경은 1878년입니다. 25년 전 1853년 도쿄 앞바다에 미국 페리 제독이 이끄는 거대한 검은 증기선 쿠로후네가 나타나죠. 제대로 된 전쟁 한 번 없이 200년 넘게 칼을 차고 폼잡던 에도 막부는 벌벌 떨며 그들에게 항구를 열어줬습니다. 이 굴욕적인 모습을 본 사스마번과 조슈번 젊은 사무라이들은 생각했죠. 막부는 끝났다. 저런 겁쟁이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 그들은 천황을 중심으로 뭉쳐 강력한 나라를 만들자고 맹세합니다. 이것이 바로 메이지 유신의 시작이자 구시대 사무라이들에게 내려진 시한부 선고였습니다. 참고로 번은 자치권을 가진 지방의 제후국, 막부는 쇼군이라는 군사령관이 지배하는 무사정권을 의미합니다. 프랜차이즈로 예를 들자면 번은 가맹점, 막부는 본사라고 할 수 있고, 메이지 유신의 경우 가맹점들이 본사의 갑질과 운영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서 본사 회장님께 직접 경영하시라고 말씀드려 사장과 직원들을 잘라버린 후 자신들이 다른 회사의 좋은 점을 받아들여 회사를 운영하는 것과 같습니다. 1867년 메이지 유신 성공 후 새로운 정부군이 들어서게 됐고, 그들의 기세에 눌려 에도 막부는 결국 권력을 반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권력은 주되 영토와 군사력은 유지해서 실권을 계속 쥐겠다는 꼼수를 부렸죠. 정부군은 바보가 아니었죠. 관직도, 영토도, 재산도 다 내놓고 꺼져. 알았지? 궁지에 몰린 막부군은 결국 전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정부군과 막부군의 보신전쟁, 첫 전투인 토바 후시미 전투가 바로 이 드라마의 첫 번째 전쟁 장면이죠. 주인공 사가슈지로가 속한 막부군 15,000명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상대인 정부군은 고작 5,000명, 막부군은 수적 우세를 믿고 돌격했습니다. 하지만 전투 개시 직후 그 자신감은 피범벅이 됩니다. 정부군의 손에 들려있던 건 미국 남북전쟁에서 쓰였던 최신식 스펜서 연발총, 막부군이 화승총에 화약을 넣고 1분에 한 발을 쏠 때 신정부군은 15초에 7발을 쏟아붓는 연발총으로 무시무시한 공격을 퍼부었죠. 여기에 사거리가 4km가 넘는 영국제 암스트롱포까지 가세합니다. 보이지도 않는 거리에서 날아온 포탄에 동료들의 팔다리가 찢겨나가는 지옥을 보며 사무라이들은 좌절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절망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적진 한가운데서 펄럭이는 금색 깃발, 바로 천황의 상징 니시키노미하타. 그 순간 막부군은 나라를 지키는 충신에서 하루아침에 천황에게 칼을 겨눈 역적으로 추락하고 맙니다. 정치 싸움에서 지고 기술력에서 밀리고 명분까지 뺏긴 날, 사가 슈지로의 영혼은 바로 그날 포연 속에서 이미 죽었던 겁니다. 세이난 전쟁, 보신전쟁이 사무라이의 정치적 생명을 끊었다면, 드라마 배경 1년 전인 1877년 세이난 전쟁은 사무라이라는 계급의 육체를 말살시킨 사건입니다. 메이지 정부는 사무라이의 월급을 없애고 급기야 영혼인 칼마저 뺏는 패도령을 내립니다. 이에 반발한 규슈 지역에 사무라이 3만 명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 중심엔 아이러니하게도 메이지 유신의 영웅 사이고 다카모리가 있었죠. 이 전쟁은 그야말로 처절했습니다. 최대 격전지 다바루자카 전투. 17일 동안 멈추지 않는 비 속에서 사무라이들은 진흙 범벅이 된 채 칼 한 자루를 쥐고 스펜서 연발총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정부군은 이들을 막기 위해 하루에 무려 32만 발의 총알을 쏘아댔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시체는 산처럼 쌓였고 영웅 사이고 다카모리조차 결국 부상을 입고 자신의 배를 가르며 할복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9개월간의 전쟁 기간 정부가 쓴 돈은 무려 4,200만 엔. 당시 정부 1년 예산의 대부분을 쏟아부은 이 전쟁을 끝으로 칼을 차고 특권을 누리는 무사계급은 일본 역사에서 그리고 지구상에서 영원히 소멸했습니다. 260년의 원한. 자, 그럼 이 모든 비극 위에서 드라마 속 게임을 주최하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전쟁의 승리자 사스마번과 조슈번 출신의 관료들입니다. 이들의 권력 독점은 단순한 승리가 아닙니다. 1600년 일본의 전국시대 최고의 전투였던 세키가하라 전투 패배 이후 그들은 무려 260년 동안 일본의 서쪽 변방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외지인이라 불리며 차별받던 그들이 이제는 정부의 최고 요직을 모두 독차지하는 슈퍼갑이 되어 돌아온 역사적인 뒤집기였습니다. 드라마에는 이 시대를 움직이는 섬뜩한 실존 인물 3명이 등장합니다. 냉철한 설계자 오쿠보 도시미치, 잔혹한 집행자 가와지 도시요시, 그리고 죽음의 전령 마에지마 히소카. 먼저 내무경 오쿠보 도시미치. 그는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친구도 죽일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진 철혈 재상입니다. 그에게 사무라이들의 목숨은 근대화라는 기계를 돌리기 위한 연료에 불과했죠.
다음은 우편의 아버지 마에지마 히소카. 그가 만든 근대적 우편 시스템은 드라마에서 참가자들에게 죽음의 목패를 배달하는 도구로 변질됩니다.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이 가장 잔인한 살인 예고장이 된 셈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물, 경시청장 가와지 도시요시. 그는 도대체 왜 사무라이들에게 총 대신 칼을 쥐어주고 서로 죽이게 했을까요? 그 잔혹한 아이디어의 기원은 바로 1년 전 세이난 전쟁의 빗줄기 속에 있습니다. 당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자 정부군의 총이 젖어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사스마 반란군이 칼을 뽑고 달려들자 가와지는 기가 막힌 묘안을 냅니다. 가난에 찌든 구막부 사무라이들을 돈으로 꼬셔라. 그리고 그들의 칼로 반란군을 베게하라. 어제의 적이었던 막부 사무라이를 고용해 오늘의 적을 죽이게 만든 이 끔찍한 전술. 이것이 바로 드라마 속 돈을 미끼로 사무라이끼리 서로 죽이게 만드는 게임의 소름 돋는 모티브가 된 것입니다. 드라마 속 그들이 와인잔을 기울이며 보여주는 그 오만함. 그것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패배한 사무라이들을 필요할 때 쓰고 버리는 사냥개 취급했던 당시 메이지 정부의 비정하고 냉혹한 엘리트 의식 그 자체입니다. 드라마 이쿠사가미. 이것은 화려한 액션 활극이 아닙니다. 개항과 유신, 그리고 전쟁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흔적도 없이 사라져간 멸망한 종족의 슬픈 기록입니다.